안녕하세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팩트와 고급 정보를 생생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보금자리 황금나라 황금부동산 대표 이진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 분양 일정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예상 가격을 알아보려고 했다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내부 사정이 많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산이 다 넘어져야지만이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강동구청에다가 택지비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첫 단추겠죠. 하지만은 시공사와의 문제점이 해결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그마한 산과 큰 산이 있는데 자그마한 산에 대해서도 지금 합의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산, 그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넘기 위한 과정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서 지금 많이 접했을 겁니다. 둔촌주공 조합과 조합원들이 시공사인 현대사업단에게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사정이 나왔는지 매스컴에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둔촌주공에서 과거에 이 재건축의 사업에 진행되는 사항을 많이 알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공사 선정이었는데 요거 제가 지금 오타를 했네요. 2020년이 아니라 2010년 8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해가지고서 현대사업단이라는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설계 내역에는 아파트 세대수가 9,090세대였습니다. 용적률 262%, 건폐율 18%, 상당히 쾌적한 세대수로 이제 9,090세대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26평부터 해서 71평까지 설계가 돼가지고 9,090세대, 26평, 34평, 34평이 3,800세대, 45평이 1,700세대, 51평이 1,300세대, 62평이 240세대, 71평이 140세대. 이러한 내용으로 해가지고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그 입찰 공고했을 때 그 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입찰 지침서 대의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2010년도 5월 18일 문화일보에다가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0년도 5월 25일 날 16개 업체가 참석해서 현장 설명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단지로서는 제일 큰 단지로 지금 소문이 많이 나 있죠. 16개 업체, 건설업체 레인베르가 있는 모든 업체가 다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날 입찰 마감을 해가지고, 세개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총회에다가 세개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 제출 제안서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요 전에, 입찰 공고하기 전부터 이 둔촌 주공에 대해서는 시공사들이 엄청난 경쟁을 하였습니다. 그때 지금 잠깐 자 확인을 해보시면은 문화일보에다가 입찰 공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가한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롯데, 대우, GS, 동부, 두산, 포스코, 서희, SK코오롱, 한양, 경남,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 자, 다 왔죠? 이러한 업체들이 경수주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쟁을 하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했죠. 지금 수주하기 위해서 금품 살포라든지 뭐 재산 증식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도록 해가지고 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수주에 사활을 걸어서 많은 경쟁업체들이 너나 없이 시공사 선정을 받기 위해서 진짜 흙탕물 튀겼습니다. 자, 이러한 순서로 해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사항에 대해서 뭐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막 했습니다. 서로 뭐 금품 살포 안 하겠다, 뭐 공정하게 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을 많이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 의사를 발표한 업체들이 12개입니다. 레인베르 메이저급이 다 왔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홍보 공영제라는 이러한 법 고시를 했습니다. 뭐 사은품, 뭐 금품, 재단상 이 공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만은 그걸 다 힘들겠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제일 많이 지금 했던 게 현대건설하고 롯데하고 거의 컨소시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대림산임이었을 겁니다. 삼성하고 대림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서 하고 대우는 단독적으로 움직였었고요.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입찰 제한서에다가 무상 지분율을 160% 이상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삼성하고 대림은 그 조건을 못 맞추겠다 라고 하면서 빠졌습니다. 대신 현대건설, 롯데, 대우,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찰 참가를 했는데 현대건설인 현대사업단에서 이 입찰 제안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 대우 이렇게 레인베르 메이저급 4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사업을 참여를 하게 됐는데 확정지분제입니다. 확정지분제. 이 확정지분제가 뭐냐면은 지금 아마 이런 방식은 앞으로도 이제 없을 겁니다. 모든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그 나머지 일반 분양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모든 게 시공사 책임입니다. 그 시공사 책임을 맡은 것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일반 분양이지 않습니까? 그 일반 분양을 어떻게 해야 되지만이 이 시공사가 남을 것인지 그런 걸 다 예측해서 부담을 안고 조합원들한테는 일정한 비율 확정 땅 면적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만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64%입니다. 그래서 이 164%를 줬는데 뭐 조합에서는 160% 이상 조건을 걸었지요. 그래서 현대는 160% 이상 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164%를 줬는데 과연 이게 지켜질까요? 예, 점점 시공사는 이거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별의별 제한을 다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무상 지분율 164%. 다음에 공사비가 373만 6천원 평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주비 이렇게 뭐 평형별로 이렇게 이주비를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이자입니다. 이주비 대출 금액만큼 무이자로 해가지고 사업단에서 이자를 책임지겠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무이자는 아니에요. 사실 그 공사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 분양해 가지고서 나오면은 그들이 챙겨가니까 거기에 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말은 무이자는 아니에요. 뭐 일반 분양에서도 알겠지만은 뭐 무이자 하지만은 그 공사비 하나 다 분양가 하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원가 계산서에 보시면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이자지만은 단지 조합원들한테는 특별히 지불되는 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어떠한 특혜를 줬냐 한번 보실까요? 둔촌중에서 제일 적은 평 7.5평 원룸입니다. 요게 대지 지분이 8.94평이 있는데 26평 아파트를 받게 되면은 분담금이 2억 880만원, 요 돈만 내면 26평 아파트를 그냥 가져갑니다. 돈. 그리고 16평, 대지 지분이 19.09평입니다. 34평을 분양을 받게 되면은 5,175만원만 내면 34평을 그냥 가져가요.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 위에 18평, 고층 지분이 좀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 둔촌주공은 4개 단지가 있는데요. 1, 2단지는 저층, 3, 4단지는 고층인데요. 당초 이 주공에서 최초 분양했을 때 번지수를 섞었어요. 1단지하고 4단지 번지가 똑같아요. 1단지 저층, 4단지 고층. 이 두 개가 같은 그 공동으로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지하고 3단지가 같은 주소로 해가지고 공용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층이든 저층이든 간에 면적이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층 18평, 고층 25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18평이 34평 가져갈 때는 1,400만원 돌려준대요. 야, 그냥 34평도 받고 돈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저층 20평, 고층 31평 똑같습니다. 자, 45평입니다. 45평을 2,787만원만 내면은 45평을 준답니다. 그리고 저층 25평, 고층 34평, 지분이 29.83평이 제일 많습니다. 52평을 배정받게 되면은 4천만원만 내면 52평을 준대요. 71평을 하게 되면은 4억 400만원, 4억 400만원만 주면 한대요. 이거 뭐 거의 뭐 공짜네요, 공짜. 이렇게 현대사업단에서는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조합원들을 현혹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가져가니, 뭐 34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평 가질 때 5,400만원만 내면 된대요. 그냥 가져간답니다. 그냥 가져간대요. 자, 이렇게 현대사업단에서는 조합원들한테 시공권 주십사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주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원 직접 대출 기준이며 금융기관의 공개 입찰에서 최저금리로 적용을 한답니다. 자, 본 사업자는 현장 설명 시 조합에서 제시한 설계 도면 기준입니다. 9,090세대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또 사업 참여 제한서는 현행법 적용 시에도 지분율, 부담금액 변동이 없는 조건입니다. 변동 없대요. 확정지분제. 그래서 확정지분제라고 합니다. 법이 바뀌어도 똑같이 해준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에 분명히 포함돼서 계약서 작성하겠다 합니다. 여기에 둔촌주공은 2종과 3종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2종을 3종으로 상향을 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도 조합원들한테 준답니다. 이러니 조합원들이 엄청나겠죠. 자,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특별 무상 제공 품목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무상, 시스템 창호 무상. 그 당시 2010년도 42인치면 상당히 큰 TV입니다. 풀 HD LED도 보통 무상, 천정 에어컨 석대,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드럼 세탁기, 빌트인 김치 냉장고, 가스 오븐 렌지, 식기세척기, 반찬 냉장고, 자, 붙박이장, 드레스룸의 가구 화장대, 또 바디 안마 샤워기. 자, 164제곱미터, 자 51평 이상은 또 월풀 욕조 준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뭐 사진까지 해가지고서 다뭐 조합원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현대사업단에서 이렇게 준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부족하다고 공증까지 씁니다. 자, 공증까지 쓴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시공사를 선정받기 위해서. 자, 여기 공증 내용 중에서 조합원들이 궁금한 거 있습니다. 사업 참여 방식에 대해서 못 믿겠다. 확정 지분제입니다. 공증까지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주비 금리 부담 주체는 누구냐?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은 당 사업단이 부담합니다. 공중이에요. 공중. 이거 다들 아시죠? 공중. 법적인 효력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지하에 땅을 파다가 발간하면은 공사비가 늘 거 아니냐, 이거 더 달라고 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은 확정 지분제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없다. 땅 속에 바위 있어도 공사비 늘어나도 없다. 더 이상 분담금은. 자, 일반 분양 가격이 높든 낮든 간에 무상 지분 164%는 변동 없다. 조합원들한테는 더 이상 추가 분담금 없고 미분양돼도 다 시공사 현재 사업단이 책임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또 어떻게 되냐? 역시 똑같습니다. 무상 지분율 변동 없다.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공증까지 서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공사비는 뭐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잔재, 철거비, 인입공사비, 모든 공사비 다 포함되어 있다. 있습니다. 자, 용적률 증가로 인해 가지고 2종에서 3종으로 이제 바꿀 그런 설계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당연히 이익에 대해서는 조합원한테 준답니다. 그리고 또 세대당 이사비용, 이주비가 아닌 이사비용입니다. 이사비용을 세금과 관계없이 실수령으로 1,000만 원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사비용. 자, 이렇게 공증서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마감제도 조합원들이 모델하우스 건립해가지고 직접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델하우스도 조합원들 공개해서 품질 향상에 최효율성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니들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물으니 이런 제안서와 답변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서 계약하겠습니다. 자, 공증했습니다. 현대건설 대표, 현대산업개발 대표, 대우건설 대표, 롯데건설 대표. 자, 이렇게 대표이사 도장을 꽝꽝꽝 찍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공권을 확보를 한 겁니다. 자, 이 시공권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시공사들은 슬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공권을 확보했으니 축포를 날렸죠. 그 다음에는 차츰차츰 공사를 합니다. 자, 추가 분담금 나오죠. 이렇게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뜬구름 잡는 기대감에 부풀려서 현대사업단 딱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현대사업단이라고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과연 삼성 대림 GS가 가만히 물러났을까요?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자, 시공사업단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현대사업단의 할 일은 164%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작업을 설계 변경이라는 비명하에, 종상향이라는 비명하에 설계 변경 작업을 시작합니다. 164% 점점 줄지요. 그 줄어드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금자리 황금나라 블로그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읽어보시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조합은 2022년 2월에 하려고 예정했다고 공지하였지만은 과연 2월에 될까요? 이 제일 크고 험난한 산, 일반 분양하기 위해서 얕은 산도 아직까지 못 넘어갔는데 그 얕은 산보다 더 큰 시공사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월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음 차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느 선에서 이 전쟁의 마무리가 될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이 끝내야지 일반 분양합니다. 쉬운 전쟁은 아니겠지만요. 예,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일정으로 둔촌중고 재건축 정비 사업의 시공사가 이 무상 지분율, 확정 지분제를 거꾸로 그들이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 황금나라 이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